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은 끝났다, TSMC를 어떻게 이기냐며 조롱받던 그 삼성전자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테슬라가 23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퀄컴과 AMD가 5년 만에 삼성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TSMC의 오만함, 트럼프의 애매한 한마디, 그리고 삼성이 몰래 준비해온 기술적 승부수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AI 전쟁에서 밀리면 테슬라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머스크는 파운드리 업계 절대 강자인 TSMC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를 넘기는 독보적인 1위니까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들이 줄 서서 TSMC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TSMC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라인이 꽉 찼으니 최소 5개월은 기다리세요. 세계 최고 부자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 AI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판도가 바뀌고 오늘의 기술이 내일이면 구식이 되는 전쟁터인데 5개월을 기다리라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안에 샘플 공급도 가능합니다. TSMC가 5개월 대기를 요구할 때 삼성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납품을 약속한 거예요. 기회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주겠다는 절박하면서도 전략적인 승부수였죠. 결과는요? 23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삼성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한 수주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TSMC의 독점 성벽에 삼성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을 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비관론자들의 입도 다물게 만들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진짜 TSMC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울 강남과 화성 일대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몇 주씩 머무르고 있거든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나 원룸에서요. 업계에서는 이걸 반도체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임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인데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곳이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CES 현장에서 퀄컴 CEO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와 이 나노 공정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퀄컴이 TSMC만 고집하던 5년간의 전속 계약 체제를 깨고 삼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AMD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과 이 나노칩 생산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TSMC의 3나노 라인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웨이퍼 한 장 가격이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 육박하는데도 물량을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TSMC의 갑질을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이 고객사한테 우리 칩 좀 써달라고 읍소하던 을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칩 좀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받게 됐을까요? 답은 GAA라는 네 글자에 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쉽게 말해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구조예요. 삼성은 3나노 공정부터 이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당시 업계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조롱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초반에는 수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만들어낸 칩 중에 쓸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공정을 개선하고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의 2나노 공정 수율은 50%를 넘어섰어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거죠. 반면 TSMC는 어떤 상황일까요? 기존의 핀팩 구조에 안주하다가 뒤늦게 2나노부터 GAA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미 겪었던 초기 불량과 수율 불안정의 늪을
TSMC도 똑같이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GAA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구조 대비 전력 효율이 30%나 개선됩니다. 똑같은 배터리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발열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퀄컴과 AMD가 삼성으로 눈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삼성이 GAA 양산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안정성을 믿기 때문이죠. 먼저 고생한 자가 결국 웃게 되는 법입니다.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이렇습니다. 메모리 칩은 A 회사에서 만들고 로직 칩은 B 회사 파운드리에 맡기고 완성된 칩들을 조립하는 패키징은 또 C 회사로 보내야 해요. 새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물류비에 시간의 중간 마진까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전부 해결할 수 있거든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요. 업계에서는 이걸 턴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빅테크 CEO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 업체랑 따로 계약하고 물류 일정 맞추고 품질 관리하는 것보다 삼성 하나랑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비용은 줄고 납기는 빨라지니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 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AI 칩은 HBM이라는 고대 역폭 메모리와 로직 칩이 찰떡같이 붙어서 작동해야 하거든요. 이 둘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삼성은 둘 다 자체 생산이 가능해요. 설계부터 완성까지 한 회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삼성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예요. 들어오면 못 나가는 구조. 삼성만이 가진 무기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다음 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HBM4입니다. 지금까지는 칩을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승부처였어요. 3나노, 2나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로직 칩과 메모리를 한 몸처럼 결합하는 이종 결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HBM4가 뭐냐면요. 단순히 메모리 칩을 높이 쌓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연산 기능까지 집어넣는 고도의 기술이에요. 메모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칩이 되는 거죠. 이 기술을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를 지목했습니다. 삼성이 10나노급 메모리 고정과 자체 4나노 로직 공정을 결합해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플랫폼이 바로 이 HBM4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SK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도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로직 칩을 직접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만 잘해서는 HBM4 시대에 한계가 있어요.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HBM4 시장의 주도권, 삼성이 가져올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째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파운드리 접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퀄컴,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의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그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죠. 업계에서는 올해 안으로 흑자 기조로 돌아설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마다 18조 원씩 영업이익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 돈이 파운드리 투자에 든든한 미천이 됩니다. 적자가 나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TSMC는 어떻습니까? 설비 투자를 하려면 고객사한테 받는 돈에 의존해야 해요. 결국 웨이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른바 100조 클럽 진입이에요.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양쪽 날개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삼성의 체력 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서요.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막아줄 겁니까? 트럼프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에게 달렸지? 이 한마디에 대만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명확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했을까요?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안보를 담보로 거래를 하려는 거죠. 대만이 뭘 더 내놓게 만들려는 압박이에요. 공장을 미국으로 더 옮기든지 투자를 더 하든지 대만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방어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대만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환율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더 교묘한 건 이중 신호 전략이에요. 미국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통령은 모호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대만 정부와 TSMC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미국 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대만 내 자본 이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대만 리스크가 진짜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대만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대만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 한국까지 밀려옵니다. 미국이 TSMC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공장 하나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공정 기술 자체를 미국 본토로 통째로 넘기라는 거예요. TSMC 입장에서 이게 왜 곤란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대만에는 실리콘 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대만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대만 반도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중국도 함부로 침공하지 못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최첨단 기술을 미국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SMC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는 한 세대 이전 기술만 적용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진짜 최신 기술은 대만에 남겨두고요. 문제는 미국 현지 생산 자체가 악몽이라는 겁니다. 인건비가 대만의 몇 배고 숙련된 엔지니어도 부족해요. 문화적 차이로 소통도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미국 공장 생산 원가가 대만 본토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수율 확보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애리조나 공장에서 전력 사고가 터져서 웨이퍼를 통째로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TSMC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압박과 대만의 안보 사이에서 TSMC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삼성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대만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만에는 거대한 생명보험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어디에 돈을 넣어뒀는지 아십니까? 상당 부분이 한국 원화 표시 채권입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애매한 발언을 하고 대만 리스크가 고조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대만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만 보험사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환율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넣어둔 돈의 해지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심하면 아예 자금을 빼가요. 이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한국 외환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생겨요. 원화 환율이 급등락하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일까요? 수입 물가가 치솟습니다. 기름값, 원자재 값이 다 올라요. 기업들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대만 얘기를 하면 한국 환율이 출렁이는 구조인 거예요. 반도체 산업 경쟁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금융과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지을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입니다. 이게 단순한 해외 공장이 아니에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파운드리 패권을 잡기 위한 최후의 보루거든요. 왜 테일러 공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빅테크 CEO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대만에 있는 TSMC에 물량을 맡기자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걱정됩니다. 중국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본토에 있는 삼성 공장이라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거대한 벙커 같은 거죠. 안전하게 칩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관세 문제도 해결됩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안 내도 되니까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삼성이 공장의 수율을 단기간 내에 60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본사 지원 없이 스스로 수익을 내는 독자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말이 분수령이에요. 양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추락할지가 결정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핵폭탄급 변수라고 부릅니다. 테일러 공장의 성공, 이게 삼성이 TSMC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026년 승부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적 혁신으로 GAA 공정을 선점했고 테슬라와 퀄컴이라는 대열을 낚았으며 대만 리스크 속에서 반사 이익까지 얻고 있어요. TSMC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과 2027년이 운명의 시간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파운드리 성장, 이 두 날개로 진정한 글로벌 패권자가 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나요. 시장은 기대감이 아닌 실적과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그 마지막 퍼즐이에요. 삼성이 TSMC의 점유율 벽을 넘고 20만 전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역사적인 승부가 곧 판가름 납니다. 우리 모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